네,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경제직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요한 평론가 이준희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준희 앵커가 휴가를 갔고 예. 담당 PD까지 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년 멤버가 예. 저랑 최요한 평론가밖에 예, 없거든요. 뭐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저희가 좀 오늘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2017년 들면서 좀 새롭게 변화된 것들 뭐가 있는지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대주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주제입니다. 2017년 바뀌는 것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제와 연관되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쉽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좀 나열식이다 보니까 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네네. 지루해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재밌게 치고 들어와 주세요. 퀴즈 낼게요. 퀴즈. 알겠습니다. 예, 퀴즈 내는 게 재밌게. 그러면 이준희 앵커가 첫 왔으니까 제가 스타트를 예, 끊을까요? 한번 끊을게요. 예,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017년 바뀌는 제도 중에 제가 조사한 건 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임금 관련된 제도들에 내가 받는 돈. 임금, 내가 받는 그렇죠. 돈.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일하면서 어떠한 제도들이 바뀌게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이제 60세 이상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좋은 네.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 모든 이제 사업장이 다 정년이 더 높아지는 건데요.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생산성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고요. 기업들이 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덜어준다는 게 정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세 이전에 해고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부당해고로 간주를 해서 법적인 네.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왜요? 요즘 뭐 워낙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정년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약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자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어쨌거나 의무화를 했다는 거니까 네. 이게 갑자기 다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60살까지 그 앵커 하고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그 60세 이상까지 있어야죠. 이상까지. 그죠? 저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니까.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뭐 이런 거는 아직 있는 그러니- 거잖아요. 있긴 있죠. 그게 네. 있으니까. 참,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듣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네.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에 정규직 비율은 한 67% 예. 정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요. 두 번째 볼까요? 예. 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됐어요. 예, 맞아요. 7.3%. 네. 그래서 이제 시급이 6,470원인 겁니다. 예, 예. 근데 2016년에 8.1% 올랐는데요. 네. 이것보다 오름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저임금에 아, 대해서. 사실 최저임금이 때 논란이 많았어요. 네. 시간 단위가 6,470원인데 이게 2016년에 8.1% 훨씬 줄어들었는데 원래 요번에 이야기할 때 10,000원까지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근로자 그렇죠. 측에서 10,000원을 만 원짜리 요청했죠. 결국은 이제 중간에서 타협을 본 건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게 기껏 해봤자 135만 원밖에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차액 때는 소상공인한테는 이게 10,000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5월 달부터 하신다고요? 다시 논의를 하겠죠. 네. 네. 예측을 그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검증의 네. 시간을 검증에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좀 더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각국의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빅맥 빅맥 지수. 지수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빅맥을 얼마나 일해야지 먹을 수 있는가, 한 개를 살 수 있는가를 네. 봤는데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46분 일해야지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아, 사실. 근데 일본도 물가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최저물가 기준으로 해도 32분 일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좀 더 높아요. 물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요.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요. 뭐 경제력의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더 높아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파이팅.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단순 그래서 비교하니까 확 움직이는 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그렇게 7.3%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주택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뭐예요? 저소득층 근로자들한테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 있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은 신청도 못했어요. 그렇죠. 1주택 1가구거나 혹은 무주택자들만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소득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받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주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일정 부분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 토지, 예금 모두 합쳐서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모두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런 비슷한 제도들, 뭐 관련된 제도들, 그러니까 주택이 2개 이상 있거나 네. 혹은 다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뭐 직장은 없는데 땅이 있어서, 혜택을 전혀 소득이 없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조금씩은 좀 강화가 되고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좀 가는 것 같아요. 부럽다. 소득이 없는데 땅이 있어가지고. 아, 빚이 없으시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설분석 제일 큰 자산가거든요. 아, 그래요? 빚이 없고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자산가시구나. 네, 제일 빚이 자산가고 여기 원래 앉아있는 이주 앵커 있죠? 네. 그 슈퍼카 보유자. 네네네. 그리고 오늘 집 계약하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두 자산가로 분류가 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계속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사한 건 출산 전후 휴가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최대 90일 동안 임금을 받고 이제 출산 전후에 휴가를 탈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는 135만 원까지 줬었는데 예. 이젠 15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좀 더 장려하겠다라는 정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요. 두 분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네. 빨리 아이를 낳고 애국자가 되십시오. 지금 출산지 장려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인구가 지금 너무 많이 안 늘어나고 안 있으니까. 늘어나죠. 네. 두 사람도 빨리 올해는 빨리 장가서 애 낳으세요. 빨리.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게 135만 원에서 15만 원 올랐어요. 15만 원. 그래도 이제 점점 올라갈 거예요. 네, 점점 더 올라가야죠. 그래야죠. 맞아요. 복지국가가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에도 약간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어떤 세금과 관련된 변화점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우선 인상이 됩니다. 예. 이게 원래는 1억 5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38% 세율이 붙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똑같이 38%인데 네. 그 이상으로 벌잖아요. 그러면 40%의 세율이 또 부과됩니다.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세금을 많이 더- 내게 하는 합리적인 거라고. 세금의 생각해요. 목적이 뭐예요? 재산의 재분배잖아요. 재분배죠. 그 예.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걸로 한 1조 8천억 원 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세무사분들의 활약이 좀 더 커지겠네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고소득층일수록 왜 네. 세무사들 많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네.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5억 원 이상의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세무사를 더 많이 찾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네, 그 왜요? 말은 되게 좋았는데 네. 되게 사람 축축 처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랬어요. 있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그러니까 이런 신성장 동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랄지 사물 인터넷, 그렇지. 자율주행차 뭐 이런 핵심 동력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 세제 네. 지원 혜택을 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혼인세액공제입니다. 네. 이게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벌이일 때는 100만 원, 그래요. 각각 50만 원씩, 그리고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50만 원 세금을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고령화나 출산율 저주에서 그럼. 시작된 건데 애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사람 빨리 결혼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장려 정책까지 아이고,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럼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혜택 주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려고요, 올해. 정말요? 네, 저는 세금 하세요? 예, 네. 혜택을 받으려고 올해 할 김용래 예정입니다. 앵커 합니다. 결혼합니다. 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 종합과세가 확대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여도 이제 임대소득으로 인한 과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임대해줘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2천만 원은 넘지만 않으면 네. 소득세를 안 물어도 되네요. 그 전엔. 그전엔 그랬다. 그전에는- 이번에 바뀐다. 근데 2천만 이하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 소득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지금 형편이 최악은 아니라는 거지. 거잖아요. 자산가라는 그렇죠,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분배를 위해서 계속 나오고 자산가는 아니지만 있는 어쨌든 거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네. 노후 경유차에서 이제 신차로 교환할 때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줍니다. 이런 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소비세를 한 70% 깎아주는데 네. 이게 깎아주는 건 깎아주는 건데 이건 추가로 좀 아셔야 되는 게 노후 경유차를 만약에 계속 갖고 돌아다니다가 서울시에 한 20개 검역소가 있대요. 네. 네. 그리고 CCTV가 한 100여 개 있는데 여기 만약에 찍히잖아요. 딱 걸렸다.
그러면 20만 원 벌금을 내야 벌금을 됩니다. 내야 됩니다. 아, 걸릴 때마다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후 경영차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뭐 미세먼지니 뭐니 그렇죠. 환경 네, 대기 오염 네. 때문에 아예 서울 시내에서 못 돌아다니겠다, 돌아다니게 만들겠다 이 정책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바꿔라는 거죠. 그리고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다 카메라로 찍습니다. 딱 걸려요. 오. 서울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유차에 대해서 개별 서비스도 인하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벌금도 매긴다고 하니까 좀 이럴 때 바꾸시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매년 1월마다 있는 거긴 한데 자동차 했을 때 네. 세금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네. 1년에 한꺼번에. 2번 나눠서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월 30일 전에 신청을 해서 한 번에 연납을 하면 네네. 여기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0%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10%꽤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100에서 한 130만 원 낸다고 봤을 네, 맞아요. 때 예. 그래서 10에서 한 13만 원은 혜택을 세이브 받을 되는 수 거죠. 예, 맞아요.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매년 1월마다 사실 받거든요. 아, 좀 네네. 알아두셨으면 해서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실생활에서 어떤 것이 바뀐가. 내 정보가 제일 유익할 것 같아. 네.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엿 바꿔 먹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빈병. 아, 빈병. 보증금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소주병이나 맥주병에 부과된 보증금이 있어요. 예. 40원에서 50, 소주병은 40원, 맥주병 50원이에요. 네. 이게 올랐어요. 왜 올랐게요? 요즘에 이거 시끌시끌합니다. 회수율 때문에. 네, 회수율이 낮아가지고 낮아서. 올렸는데 사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목적으로 1985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85년도에 세상이 있었습니까? 저 85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저 82년생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제도예요. 맞아요. 그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슈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 병을 갖고 와서 저희 집에 팔았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갖다 주고. 그때 근데 너무 낮으니까 네. 이제서 바꾸지도 않는 거야. 이걸 그렇죠. 올린 거예요. 소주병 40원을 100원으로 맥주병 50원에서 130원 올렸어요. 근데 딱 보시면 지금 그림 보시면 네. 이게 예전 거예요. 네. 예? 아니 이번에 바뀐 거예요. 네. 자 100원으로 돼 있죠. 네. 그리고 맥주병은 130원으로 돼 있죠. 예전에도 저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 거는 예전 거로 하는 거고 40원이고 이렇게 쟁겨놨다가 네. 바꿔주세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에 만약에 저게 나온 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갖다 내도 40원밖에 못 받는다는 받는다는 거예요. 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지금 마트에 가도 맥주병 50원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애주가라서 이제 마트에 가면 술을 보는데 네. 술이 항상 아직까지 공병 가격은 그 예전 그 가격이에요. 마트가 아직 2016년도에 새로운 게 안 들어온 거죠.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싹 빠지면 싹 빠지면 올리기로 했고 그렇지. 네, 네. 편의점은 벌써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는 사재기 하는 사람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더 받는 줄 알고 더 받는 사재기 줄 하는 알고. 사람들 갖고 있으면 더 그래서 받는 제가 줄 알고. 바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네. 다 라벨로 돼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걸렸어요. 네, 한 6개 업체가 네. 걸렸고 두 번째는 뭐 대형마트는 아직 안 올렸다 치지만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가격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냥 그거 갖다 내면 돈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주 드시고 그걸 다시 편의점에 갖다 내세요? 글쎄 집에 있는데 잘안 그러잖아요. 안 그렇게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사실상 올랐다고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병을 갖다 주면 돈을 다시 내주지 않으면은 네. 벌금 받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매점 매석 행위 같은 것도 다 그게 뭐랄까요?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게 받아요. 되지만 이렇게 꼭 이렇게 얼마 100원 내줘야 되고 130원 내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특근모가 태산입니다. 잘 그래요? 모아서 장가가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이네요. 공무원 시험 제도 변화와 운전면허 시험 강화가 됩니다. 아 이것도 이슈가 됐었죠. 작년에 운전면허 시험 이제 올해는 강화가 되니까 그거 따려고 막 몰려들어서 몰려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강화가 됩니다. 운전면허부터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제도부터 얘기하자. 네. 이게 올해 1981년 선발한 6,870명을 그때 뽑았는데 그 네.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6,023명을 뽑는데요. 네. 아, 올해요? 올해. 저도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할까봐요. 12.1% 늘어.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아, 그래요? 공무원 준비나 그래도 많이 뽑으면. 앵커나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12.1%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아마 공공 취업에 관련돼서는 이제 수험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네, 그러겠죠. 많이 바뀐 제도들이 있고 네. 또 운전면허 시험 보면요. 2011년 6월부터 간소화됐었는데 네. 이걸 다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제일 어려운 게 T자라고 하잖아요. 네. 예, T자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T자 제 시험을 잘 봤어요. 네. 운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는 S자를 거꾸로 하는 것이 더 어렵던데. 넘어갑시다. 자,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도 확대하고 예. 신호 속도 위반들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으로 추가해서 위반 시 20만 원 낸다. 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착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경찰서 출력 없이도 블랙박스에 의한 압착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유, 내 차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차가 분명히 신호를 위반했어. 네. 그거 신고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블랙박스에는 영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런 거좀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차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포상금 같은 거 줘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취재를 안 했어요. 다음번에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화재 많이 나잖아요. 그럼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폭삭 이렇게 그쵸. 건물을 이제 철거 중에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감지.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각각 집에다가 소화기를 다 비치해라라는 것입니다. 네네. 더구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되는 거예요. 소화기 다 준비해야 돼요. 집에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 있어요? 저희는 없어요. 없어요? 네.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딱 이거 방송 원고 좀 집에 있어요. 그거 해보니까 낡았어. 바꿔야 될 것 같아. 공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가면. 예, 아, 그래요? 공짜로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짜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자기 지자체 한번 홈페이지 한번 네.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입사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정보 기입 제한 이렇게 되어 이거. 있습니다. 뭐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렇지. 뭐 아버지 보유 자산이 얼마냐. 맞아요. 애인이 있냐. 애인 뭐 이런 어. 거. 키 몸무게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도 안 네, 들어가요. 그거 안 들어가요. 그거 근데 보면 알잖아요. 네, 보면 알죠. 행정자치부에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끊어내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키 몸무게 바로 당연한 거고 네.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집 뭐 전세예요, 월세요. 자가 이런 것도 물어봐요.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맞아. 또 군대 갔을 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군대에서는 여자친구 뭐 하냐? 여자친구 전화번호에다가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바꾼다 그랬어요. 네. 국방부 장관이.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 있어서 네. 이번에 입사하는 사람들 개인 정보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닌데. 네. 어쨌든 바꾼다고 하고요. 자, 6월부터는 개인 신청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이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왜 굳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럴 수 있겠다. 2014년에 KB 카드, 롯데카드, NH카드 여기서 두 개가 저한테 해당이 됩니다. 네. 대형카드 3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끔찍한 게 내 주민등록 번호와 내 개인정보가 중국 여기 어디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다 다 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네. 구청장에게 요청을 하면 바꿔줍니다. 근데 조건이 좀 있네요. 네. 그죠? 그런 조건들이 아무나 있죠.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막 그런데 바꾸면 안 되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 개인정보들이 30원에 이렇게 너무 팔려가는데 이런 네. 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내 집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 위험할 그럼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재산이나 또 뭐 그거 뭐예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이스피싱 당할 수 다 있는 당하는 거가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심사만 해서 어느 정도 옥석만 잘 가린다면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애주가한테 희소식입니다. 뭐죠? 자,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이른바 불금을 즐기는 사람들. 오늘이잖아요, 오늘 불금. 그렇죠. 오늘이 불금이에요. 그렇죠. 저 기대하고 그리고 귀가 장가가세요. 예. 귀가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하반기부터 네. 장암역에서부터 서울 시민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온수역까지 네. 24시간 운행합니다. 그러면 24시간요? 애주가들은 7호선 구역 그러니까 나도 7호선으로 집을 옮겨야겠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24시간이면 철산역 핫해지겠네요. 저 철딱선이 없어 어떻게 장가가나 몰라. 자, 공공기관 스펙도 폐지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교 4학년 평균 학점 4.0이어야 되고, 네. 뭐 토익이
950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일정 정도 그 학점 기입나 없애고 토익 등 영어 점수는 일정 정도 수준만 넘으면 다 만점으로 해준다. 아, 근데 뽑히는 사람 보면 다 고스펙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뭐냐? 명목상으로 이렇게. 일단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준은 그렇게- 실제 업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네. 채용 방식을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여기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기준을 따로 이제 따로 하는군요.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필요도 없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 막 올리고 이럴 필요가 그러지 없다는 말고. 거지. 일정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좀 믿으세요, 나라가 하면. 아니 근데 이런 그러니까 거 잘만 하면 못하는 거야.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거 직무 능력 평가한다고 막 3개월 어디 가둬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턴십 같은 거. 뭐 그런 거. 괜히 또 그런 거 나올까봐. 그렇지. 걱정이 되지. 지혜롭게 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저 그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필기 시험도 일반 상식이나 한국사 네. 이런 치르는 현행 방식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공공기관별로 업무와 관련된 술 말고 수리. 숫자. 내가 아까 그 숫자.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언어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당장 바뀔 건데 KT가 주도하는 네. K뱅크.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 작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보딩을 받았어요. 그렇죠. 1월 하반기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곧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금리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야 이제 대출 받은 게 없지만 네네. 대출 받으신 분들 갈아타실 수가 있죠. 네. 중금리 대출로 받는다. 보통 뭐 은행은 5% 뭐 이렇게 되지만 다른 거 하면 20 몇 %잖아요. 재산금융권으로 그러면 넘어가면 바로 13% 정도 중금리로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네. 대출은 없지만 네. 인터넷 은행 새로 신가가 되면 여기 가려고 네. 여기 원래 하던 데에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한테 빚 없는 자산가한테 이제 중금리 대출 얘기 들으니까 별로 공감대는 많이 안 들죠. 제가 매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근무 그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 비용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줄 수 있고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가 있죠. 인터넷 은행이라서 아예 대면 업무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맨 처음 자기가 통장 개설부터 대면 없이 비대면 통장 개설이 가능한. 그리고 한밤중에도 이게 가능하니까. 그러게요. 네.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굉장히 제도인 것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고 있다. 상식이 통하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2017년 네. 해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두 분께서 네. 이 합리적인 사회를 더 빨리 결혼하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라. 참가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결혼을. 그야말로 근데 다자녀시니까 또 네.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그렇죠. 느껴집니다. 네, 자격은 셋? 되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바뀌는 네. 제도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하나씩 내보고 결론 전에 어떤 게 가장 좀 인상이 깊었는지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결론 함께 최현 평론가께서 먼저 저는 내주시죠. 별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술이 절 좋아하기 때문에 네. 7호선 24시간 개통. 네. 저희 집이 그 라인이거든요. 그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결론직서로 오늘 뭘로 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의 결론 직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2017년 대한민국 이걸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준희 앵커 결론직서를 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입장이다 보니까 뭐 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임금 관련해서 변경되는 제도들을 좀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결론직서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아직은 좀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네. 저의 결론직설은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혼인세액 공제입니다. 100만 원 세금. 저 올해 결혼합니다. 해야지. 그래서 기승전 결혼이냐? 저의 결론직설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끼고라고 해봤습니다. 야. 잘 모르면 이런 세금 그럼. 혜택들 못 못 받거든요. 받아요. 예. 좀 잘 알아두셔서 좀 보이는 만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에 바뀌는 것들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최호한 평론가 그리고 이준희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